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부동산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늘 많은 이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슈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양한 주택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겠는데요. YTN에서는 부동산 관련 보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관심이 큰 분야죠. 부동산 시장 소식을 전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미분양 주택,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등 여러 주요한 이슈가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한 YTN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추진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추진 기대감 속 우려 목소리 보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를 함께 다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의 집값 단기적 상승, 장기적 상승은 물음표 보도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제 조치 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단기적인 전망과 또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장기적 전망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가 제도 변화의 내용과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보다 균형 잡힌 관점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급증 원인을 살핀 보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상황을 담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역대 최고 보도에서는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빌라 기피 등을 언급하며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상황을 전했는데요. 다만 보도 내용에서 이들 각각의 요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더욱 도왔을 것입니다. 강남권의 규제 완화가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자금 이동과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실수요자 관점 등 해제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짚는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슈는 당분간 지속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관계 종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 정보만을 담당하는 기자의 전문성이 보완이 된다면 보도를 전개하는 데 보다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지목한 땅이나 집을 사면 반드시 떨어진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 보도의 비전문성, 그다음에 이제 선정적 보도, 이 부분을 좀 꼬집는 그런 말로 보이는데요. 현저성 편향이라고 해서 계속 강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부동산 보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집값이 조금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계속 야구 중계처럼 막 생중계로 보도를 하거든요. 주마다 가격 동향 어떻게 올랐다. 그것도 특정 지역에 관해서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물었더니 네 번째가 언론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 두 번째가 정치권, 세 번째가 투기 세력, 그리고 네 번째가 언론. 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책임이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언론은 이렇게 부동산 보도를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까? 따져보니까 역시 부동산 관련 업계들, 그러니까 건설업체라든가 분양업체가 다 광고 시장에서 큰 손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광고 때문에 부동산 업계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비전문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법을 찾는다면 많은 언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동산만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집을 투기나 투자, 재산을 불리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와 생활의 공간으로 집을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을 언론이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가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부동산 편차도 상당히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입니다. YTN이 다룬 소식들 살펴주신 내용 전해주시죠. 제주도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다루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미분양이 심화되는 현상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텅 빈 브랜드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역대 최대 제목의 보도입니다. KCTV 제주방송이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최근 제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미분양의 원인으로 고분양가,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대출 규제,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 등을 나열하지만 이는 전국적인 요인일 뿐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외지인 투자 비율이 높고 인구 증가율이 낮으며 지역 내 소득 수준 대비 분양가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러한 맥락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이 계속되면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할인 분양을 시도하는데 분양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죠. 현재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대신에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슈였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성 미분양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 훌쩍, 전향적 대책 필요에서는 10년 5개월 만에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에 달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토부 통계를 인용해 최근 미분양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준공에도 안 팔려요. 울산 미분양 14년 만에 최대에서는 울산에서 준공된 주택의 미분양 물량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뤘는데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안전성을 시사하는 문제로 조명해 주었습니다. 보도는 미분양 주택수, 준공 후 미분양 증가율, 신규 공급 물량 등을 정확한 숫자로 제공하면서 기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기록이라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사에서 지방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피상적인 설명이라 보여지고요. 울산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 향후 금리 인하의 가능성, 산업 경기 회복 여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한 전망이 보완되어야겠습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 LH가 직접 사들인다 보도에서는 LH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LH의 직접 매입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사태 심화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통해 지역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됐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보도를 주의 깊게 보았는데요.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요. 지방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이나 인구 감소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의 내용만을 보았을 땐 장기적으로는 미분양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공급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도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정책의 배경이나 우려되는 부작용보다는 정책 시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미분양 문제의 원인, 건설사 및 부동산 시장의 반응, 전문가의 평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기사 내용이 정부의 공식 발표문과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 정책이 실제로 미분양 해소나 건설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근거 자료, 예를 들어 과거 사례라든가 통계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또한 건설 경기 부양책과 공항 안전 투자 계획이 같은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정책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후속 보도를 통해 보완되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무순위 청약 제도에 수백만 명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과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YTN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무순위 청약 제도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의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보도의 시의성과 실용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로또 청약, 줍줍 막는다, 무주택자만 신청, 거주 요건도 강화 보도에서는 지난해 과열 경쟁을 보였던 동탄역 롯데캐슬 한가구 모집 사례와 세종 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의 허점이 초래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청약 조건이 없었던 탓에 다수의 유주택자가 몰리거나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사례로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시청자가 정책 변화의 배경과 영향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한 보도였습니다. 거주지 요건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책을 전한 보도입니다. 무주택 한정, 거주 요건 적용, 무순위 청약 개선 제목의 보도는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면 기존의 유주택자라도 거주 이전을 계획 중이던 사람들은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지는데요. 내용에선 1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고려사항이 기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 변화나 미분양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전망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정책 변화가 단순한 발표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까지 다루어졌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을 YTN 보도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억 아파트가 고급 주택 아니다. 현실 반영 못하는 지방세법 보도는 지방세법 기준이 변화하는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세수 증대 1조 원 효과 보도는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약 1조 원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선 보도와 연결해 생각해보면 고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나 과세 체계가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정부 사업을 소개하고 전망까지 분석했던 보도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YTN TV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눈이 가는 유익한 보도가 또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평가원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부동산 보도의 특징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명해 시청자가 이해를 넓힐 수 있게 한 YTN 보도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게 웬 난리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살떨리는 환율 속 진퇴양난 한국경제, 그래서 집 사요 말아요 편에서는 진행자와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두 교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경제,
사회적 환경과 시장 전망을 시청자에게 들려줍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가격이나 거래에 집중된 이슈 대신에 고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 시장 변화가 금융, 소비, 고용, 다른 경제 분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 대담과 차별화된 구성의 인터뷰는 시청자에게 신선한 형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시청자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YTN2, YTN 사이언스 채널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YTN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포맷인데다가 정보성이 강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30분 정도의 분량인데 이 제작에도 무척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YTN 방송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YTN은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뉴스를 전담하는 YTN이라는 채널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학 뉴스, 과학 정보를 전하는 YTN 사이언스라는 채널이 있고요. 생활 뉴스를 주로 전달하는 YTN2라는 채널이 있고요. YTN 라디오 채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YTN,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디지털 YTN 이렇게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송출의 기능도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래서 보도 영역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YTN을 통한 뉴스만을 전달하다가 뭐 생활 뉴스라든가 과학 뉴스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나갈 수 있고요. 시각 자체도 좀 새롭게 접근할 수가 있죠. YTN 라디오는 또 음악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죠. 그래서 보통 레거시 미디어의 뉴스 하면 중장년 연층이 주로 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YTN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타겟을 좀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매체가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방송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YTN의 이 정체성, 이 틀 안에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이어나가면 YTN이라는 그 종합 미디어 그룹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좋은 소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 중심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이 YTN에서 정보 전달의 다양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오늘 요약해 주시죠. 정책 중심 보도를 넘어 경제,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보도로. 부동산 뉴스는 주택 가격과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될 경우 일부 시청자들이 이를 근거로 성급한 투자 결정을 내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격차 해소와 주거 안정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논의를 지속한다면 시청자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야. 미분양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관련한 부동산 보도를 할 때는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실수요자 보호, 건설사 및 금융권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 과열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고 정책이 실수요자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성으로 YTN에서 보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